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나가는 우리 아이들. 성장을 하면서 지속적인 위험에 노출되게 됐는데요. 그런데 같은 위험이라도 성인보다 더욱더 큰 사고,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든든한 보장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어린이 보험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뿐만 아니라 유병자 분들도 가입이 가능한 유병자 보험까지 알찬 정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강의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의 든든한 보험까지 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30세 이하의 자녀들도 그리고 꾸준히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지금이 기회라고 하는데요. 강진욱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자, 제가 왜 보험이 지금이 기회이냐 말씀드리면 특히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올해 2월 달에 각 보험사들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확장 열어버렸어요. 여러 가지 한도를. 예를 들어서 일반암이 5천 들어가면 유사암도 5천 가입하고 뇌혈관도 5천, 7천 다 가입할 수 있도록 활짝 열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험 그 업계에서 꽤 오래 근무를 했는데 아니 이렇게 해도 얘네들이 괜찮을까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5월, 6월 들어와서 계속 그 보장을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서둘러서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50대이고 또는 40대이면 도대체 보장을 언제까지 준비를 해야 돼?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50대가 넘으신 분들 저는 100세 좋지요. 근데 좀 보험료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험은 항상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유지해야 내가 이제 보험을 이기는 거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게 90세도 무난한 것 같아요. 물론 실손은 갱신형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건 100세가 되고 있으니까 병원비는 부담에 대한 것은 이제 100세로 가능하고 그다음에 일반 우리가 정액이라고 그러죠. 진단비 종류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90세로 가져가시는 게 맞다. 그러면 40세 이하인 사람들은 90세로 해야 되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기는 당연히 100세로 가야 되지 맞다. 왜냐하면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불과 몇 년 전에 암 진단비 60세, 70세가 끝이었고요. 80세만 해도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80세 보장을 가지고 계신 고객님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이거 80세 갖고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이 40대 이하이신 분들은 100세까지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린이 보험을 제가 요즘 기회다고 말씀드린 건데 3년 전에 가입한 어린이 보험을 최근 2년, 3년 전에 가입한 보험을 전부 리모델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3년 전, 2년 전에 가입하면 그 뒤에 보험료가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바꾸면 손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 않아서 오늘 그 기회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3년 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납입 면제 조건이 도대체 뭐였을까? 그 다음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수술비가 제대로 있었는지 또 수술비가 70대 40대 요즘 62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후유장애 반복적으로 죽을 때까지 반복 지급되는 이런 보장들이 있었나라고 보면 생각보다 3년 전, 4년 전에 가입했던 그 어린이 보험에 이런 조건들이 너무 빈약했어요.
제가 볼까요? 자, 1년 전에 가입했던 것에는 불과 1년 전인 것도 후유장애 80% 됐을 때, 자, 후유장애 80%면 거의 식물인간이에요. 내가 아파서 거의 활동할 수 없는 상태가 돼야지 납입 면제를 받았는데, 지금 어린이 보험은 10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100세까지 가입한 그 어린이 보험을 일반암은 다 해줘요. 일반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사암, 4대 유사암을 뺀 갑상선, 경계성, 그다음에 제자리, 기타 피부암, 요 4가지를 뺀 모든 암이 걸리면 납입 면제해주고 있고요. 또 그 아까 제가 지금 뺐던 그것까지 포함해요. 유사암까지도 걸리면 납입 면제고요. 뇌졸중도 아니고 뇌혈관. 자, 뇌혈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까 또 설명을 조금 뒤에 다시 드릴게요. 자, 심장도 급성이 아니에요. 허혈성으로 진단만 받아도 또 후유장애 80%인데 지금은 50%. 또 최근에 양성 뇌종양 진단을 받아서 내가 수술하게 되거나 진단만 받아도 납입 면제가 되면, 자, 30세에 가입을 했는데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40세에 만약 이런 질병이 걸렸다 그러면 60년을 공짜로 보장받는 거죠. 그래서 납입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고 보장을 크게 가져간다면 이런 아주 유리한 여러 가지 납입 면제 조건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년 전 가입한 어린이 보험이라도 그냥 뚝 덮어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보험증권을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뇌출혈과 뇌졸중. 지금 특히 생명보험사 쪽에 가지고 계신 거나 아주 옛날 거에 보면 아직도 뇌출혈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뇌출혈이 발생 확률이 16%예요. 뇌졸중이 우리가 말하는 뇌경색이 포함이 되는데 이 뇌졸중은 77%.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뇌질환에 대해서 100% 보장해 주는 게 뇌혈관. 자, 방송을 몇 번 들으신 고객들은 전화로 오실 때 이 부분은 얼른 알아들으셔요. 그런데 우리 아이 120살 또는 100살까지 가는 아이 보험에 뇌출혈이 떡하니 앉아 있어요. 거의 보장 못 받는 거죠. 돈만 내고 아까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성 심근경색. 대표적인 게 이게 심장마비죠.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19%. 그런데 가입은 몇 퍼센트 돼 있는지 아세요? 가입은 90%가 급성 심근경색을 가입이 돼 있어요. 생각보다 급성 심근경색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입이 돼 있고요. 이 허혈성의 대표적인 게 이제 협심증. 자, 심장과 관련된 보장을 해주는 모든 거 100%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게 허혈성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보험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있나요?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죠. 또 하나, 지금도 아직도 3년 전에 특히 CI 보험을 가입해 놓으시고요. 보험료가 CI 보험을 가입하면 한 적게는 12만 원에서 또는 많게는 18만 원. 아이들 보험이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가입을 하셨으니까 난 우리 아이 보험 잘 가입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뚜껑을 열어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보장이 없어요. CI 보험에. 뇌출혈이 되고 있고요. 또 암이 소외감을 제외한대요. 이게 뭔 소리야? 라고 보시면, 자, 우리가 암이라고 하면 모든 암, 그쵸? 모든 암을 포함을 해줘야 되는데 모든 암을 다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게 암보험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자궁, 그다음에 전립선, 방광, 유방 이런 생식기암을 포함해서는 자, 제외를 시켜요. 이거는 내가 5천을 가입했는데 5천을 주는 게 아니라 10%, 500만 원 요 정도 몇 개는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런 얘기 자세히 못 들었고 또 보험의 상품의 그 특징을 모르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암 보장받는 줄 알았는데 이거 됐을 때 이렇게 황망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또 하나는 이제 재진단암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암은 맨 처음 암은 첫 암은 주지 않아요. 그런데 투병 기간이 우리가 보통 3, 4년 된다고 하면 그 뒤부터 주는 건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갑상선암. 이게 뭐죠? 유방암. 이게 다 유사암이에요. 유사암에서 해당되는데 이거를 소외감으로 뺐죠.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세요. 여성들 발병률 1위, 2위가 이거로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 있으면 나는 5천을 가입하고 우리 아이 거 다 잘 돼 있으려니 했는데 이거는 5천에 500만 원밖에 안 준다면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린이 보험에서는 이 갑상선암, 즉 우리가 얘기하는 4대 유사암도 일반암하고 1대1로 일반하고 막 같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20세가 넘어가면 3,000밖에 안 주는 보험사도 있고 이게 5,000 주다가 줄었어요. 제가 지금 줄었다고 얘기했죠. 한도를 자꾸 줄이고 있거든요. 20세가 넘어가면 또 3,000밖에 안 주는 회사도 있고 아직 20세 넘어도 5,000을 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우리 집에 암 가족력 또는 가족력이 없더라도 반드시 이 부분은 체크하고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볼게요. 자, 가족력 얘기 지금 제가 했죠. 암 환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 암보험 그렇게 크게 들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일을 10년 넘게 하면서 생각보다 암 진단금을 몇 번 주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꼭 여쭤봤어요. 암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아니, 없대요. 그래서 가장 속상해 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우리 집에 가족력을 만들었어요. 그게 속상해요 라고 하셨어요. 자, 가족력이 없어도 이거는 사회 평균, 즉 30%에서 또는 35%까지 암 환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가족력이 없는 사람, 만약에 그런 가족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3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의 가족력이 있다고 하면 나는 암에 대한 확률은 뭐 거의.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볼까요? 생각보다 암에 그쵸? 커지고 있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남자 거의 38.9%니까 10명 중에 4명이 암 환자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남자들의 암보험이 굉장히 비쌉니다. 나이 먹어가면 정말 1,000만 원짜리 하나 가입하기도 허걱할 정도로 비싸지고 있거든요. 자, 볼게요. 또 하나는 이 암이 50대, 60대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요. 자, 이 50대, 60대에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안 하기에는 자, 우리 100세를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의 나이로 보면은 너무나 젊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경우, 또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경우, 또는 내가 이때를 대비해서 암을 가입하려고 하잖아요. 이 암보험이 얼마나 비싼지 저도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 암보험을 과연 권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정도까지 비싸요. 그럼 뭐죠? 빨리 어렸을 때 가입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암 진단비 그러면은 요즘 이거 있죠? 산정특례 암 진단을 받으면 5%만 되고 내가 5년 동안 치료를 받아요. 그거는 반드시 암 치료만 해당이 되고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급여죠. 급여 부분, 즉 의료보험에서 해당이 되는 부분의 5%예요. 그런데 볼까요? 자, 신의학 개수 이건 아직 의료보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하는 비급여고요. 이거는 100% 이거는 다 100% 자기 부담이에요. 아까 나는 5% 있어서 그걸로 그냥 나 암치료 할래. 간단한 예를 들어 1기, 2기 초기의 암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 또는 부위가 굉장히 그 수술하기 용이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암 같은 경우에는 가능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은 암이라든지 위치가 안 좋은 암이라든지 이런 거가 됐을 경우에는 이런 신기술, 신약을 써야 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하이퍼나이프 1회 수술비 2천만 원이고요. 그렇죠? 로봇 수술비도 이거 1회당 300~400만 원 나가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어디로 무엇으로 준비하라고요? 네, 약값도 마찬가지예요. 약값도 지금 유방암 같은 경우 400만 원, 그 다음에 췌장암은 210만 원, 그 다음에 요거는 림프,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투여하는데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이거는 완전히 내 자기 부담인데 이걸 진단금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보면 이제 암이 완치가 잘 되고 있죠. 저런 좋은 약으로. 그런 반면에 재발률도 높아요. 1년 이내에 재발하는 건 50%가 넘고 있거든요. 이 재발률이 생각보다 자, 이 재발률이 높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암도 불치병이 아니라 일종의 감기처럼 초기에 우리가 건강검진 또는 나이가 50대 넘어가면 매년 하고 있잖아요. 매년 나라에서도 건강검진 하라고 해요. 또는 2년에 한 번 하라고 해요. 해서 내가 조기에 암을 발견하면 그걸 제거해버리고 나면 한 5년 정도, 3년, 4년 지나면 완치 판정 맞아요. 그래서 완치 판정 받았다고 해서 암 절대 안 걸리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재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도대체 이거는 근데 제가 이제 보면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시 암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은 5년이 지난 다음에 오로지 유병자 보험밖에 없어요. 즉 일반인보다 30% 비싼 보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적게 하려면 재진단암을 준비해 보시면 좋겠어요.
재진단암은 자, 첫 번째 암에 만약에 암 진단금 5천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내가 암이 완치가 되고 또 나중에 암이 걸려도 이 돈을 모아놔야 되는데 생각보다 5천이라고 하는 큰 돈이 걸렸어도 당장 수술비는 뭐 5% 정도 들어갔다고 감안하면 돈이 많이 남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각 가정마다 우리 가계빚이 있어요. 또는 내가 당장 일을 못해요. 못하다 보니까 생활비 나가야 돼요. 아이들 학원비도 나가야 되고 기타 등등 나가야 되는 비용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5천만 원을 받아도 생각보다 내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주변에. 제가 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암이 1년 만에 끝나면 좋겠지만 이게 1년 만에 완치는 안 되거든요. 이게 지속되는데 이 지속되는 치료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거죠. 자, 이게 매년 또는 매월, 그래서 매년인데 1년 주기로 언제까지? 평생. 자, 내가 100세 만기로 가입을 했으면 100세까지 좌우간 그 직전 암으로부터 1년만 지나서 내 몸에 암세포가 발견이 되면 계속해서 돈을 주는 거죠. 새로운 암, 전이암, 재발암, 잔여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이 치료 중인 것은 잔여암이겠죠. 또는 전이가 되거나 또는 전이도 아니고 또 새로운 암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럴 때마다도 1년마다 반복해서 돈을 줄 수 있다면 저는 좋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솔직히 이 재진단암이 비싸요. 왜냐하면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10번도 받을 수 있고 20번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 비싼데 어린 그 30세 이하 젊은이들한테는 물론 일반암보다는 비싸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1년 주기 이 재진단암도 같이 챙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볼까요? 그 다음에 뇌혈관에서 심장질환, 요거는 산정특례에서 5%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보시면 30일 동안의 총 진료비의 5%예요. 암하고는 조금 더 굉장히 작은 보장을 우리가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진료비가 뇌나 심장으로 문제가 생겨도 수술비도 굉장히 비싸고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부분도 우리가 준비를 놓칠 수 없어요. 또 하나는 나이가 들어서 저절로 아픈 것들이 있죠. 우리가 노년기 질환 이런 것들 특히 우리가 요즘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치매, 인공관절, 시력. 나이 들면 눈 나빠지거든요. 귀도 안 들려요. 허리 아파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있죠. 어떤 거가 있죠? 예, 질병 후유장애. 이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짜리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분들은 80세만 준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80세로 준비하실 수 있으면 어떤 것들이 되냐면 요 뒤에 볼까요? 자, 80세로 준비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 위암 수술해서 위를 제거했어요. 50% 받을 수 있어요. 간 또 수술하면 75%까지. 그다음에 내가 혈액 투석을 하면 75%. 이런 것들을 이거는 플러스예요. 물론 내가 이런 질병이 안 생기겠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다 플러스해서 받는데 이런 질병은 80세 보장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이 눈꺼풀, 치아 이거는 다 귀가 안 들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나이가 먹어서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치매예요. 치매만 걸려도 CDR 점수 우리가 보통 2점 같은 경우는 중등도면 예를 들어서 질병후유장애 5천을 가입을 하셨으면 40% 이게 2천만 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2천만 원짜리 그 치매보험 한번 가입하시려고 설계사 아마 받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요. 매월 내시는 20년, 90세 만기 20년을 한다고 해도 2, 3만 원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 보험에 90세 만기 질병 후유장애가 들어가 있다면 1,000만 원당 보통 4,000원, 5,000원밖에 안 해요. 자, 이거를 제대로 90세를 준비해놨다면 치매도 계속 그러니까 나빠지는 치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계속 더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불과 3년 전에 또는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는 어린이 보험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판매를 하고는 있지만 위험률이 너무 높아서 사실은 부담스러운 그 보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월 달에 확 풀었다가 줄여가고 있는 것들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저희들한테 말도 없이 이 담보가 없어지는 경우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판매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 보장에 없다면 이 부분들을 꼭 챙겨서 넣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죠? 자, 모두남. 모두남, 갑상선 이것도 다 되고요. 평생 지급하는 재진단암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뇌출혈 아니에요. 뇌혈관, 급성심근경색 아니고 허혈성. 여기에 수술비를 전에는 200만 원, 300만 원 줬던 게 1000만 원 줬는데 최근에 2천만 원까지 이걸 늘려놨어요. 이거는 빠르는 6월 한시적 또는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늘려놓은 게 또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집안에 혹시 부모님이 혈압약을 드시고 있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뇌혈관 허혈성의 수술비하고 진단비 꼭 챙기셔야죠. 여기 말씀드렸죠. 질병 후유장애. 그다음에 수술비. 자, 이런 것들이 납입면제가 돼요. 이것만 걸려도 그냥 납입면제예요. 뇌졸중이 아니에요. 이런 조건이 걸리면 납입면제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보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옛날 3년 전에 가입했던 어린이 보험도 뚜껑 덮어놓지 마시고 다시 한번 증권을 체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말씀드리죠. 자, 태아일 때 질병 후유장애 볼까요? 1000만 원 90세 만기로 7,000원 하는데 50세 29,000원, 60세 3만 원 돈이에요. 이거 더 올랐어요. 더 많이 올라 있는 상태라서 보시면 되고요. 자, 유병자도 한번 잠깐 체크하고 갈게요. 생각보다 유병자 혈압약 먹시는 분, 당뇨약 드시는 분, 또 유병자 중에 치료비를 너무 많이 받으신 경우도 유병자 취급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 유병자로 대부분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대장 내시경 해갖고 용종 떼는 경우 있어요. 용종 떼는 거를 부담보를 안 받고 하려면 유병자 보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병자가 유병 장수 시대가 맞는 것 같아요. 무병 장수 시대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냐면 제가 그랬죠. 아까 암이 걸리면 5년 이내에는 보험 가입을 못해요. 이 묻지마 암이든 모든 조건이 여기 뭐냐면 5년 이내 암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암이 재진단암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팔고 있는 것 중에 유병자를 건강한 사람으로 해갖고 간편암이 있고요. 여기도 일반암하고 유사암을 똑같이 줘요. 1대1로 주는데 비갱신형도 있고 여기 갱신형 써놨는데 비갱신형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일주일 판다거나 내지는 보름 정도만 판매를 하고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저희가 방송이 타이밍이 맞아서 그런 거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전문가를 활용하시면 저희들이 알려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고지혈증 혈압약 드시는 분은요. 암은 아무 이상 없잖아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뇌하고 심장에만 할증이 붙고요. 다른 담보는 건강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지만 이렇게 좋은 보험도 있어요. 또 있어요. 최근에 90세까지 보험을 가입해 준대요. 325만 맞지 않으면. 90세. 전에는 80세 넘으면 보험 가입이 좀 어려웠거든요. 자, 그럼 80세 넘으신 분들은 10년 갱신형으로 하시면 90세 되잖아요. 이럴 때 그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80세 넘으신 분들이 건강하신 분은 수술하실 수 있어요. 근데 수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렇게 진단비를 1000만 원씩 주는 데가 있거든요. 4대 유사암 500 주고요. 뇌혈관도 100만 원, 수술비 1000만 원. 이런 보험사도 있고 어디는 똑같이 200을 주되 수술비를 많이 늘여놓은 데도 있어요. 보험료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부모님이 현재 건강하신데 나이가 좀 80이 넘으셨어요. 85세도 괜찮고요. 이렇게 돼서 건강하시지만 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크게 비싸지 않은 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치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방송에서도 나오고 있고 각 보험사마다 방송국에서 막 계속 선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서 지금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입원하고 노인병에도 계시고 병원에 계시다가 또 큰 질병이 생기셔갖고 또 대학병원에 가 있으시고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100세, 90세 우리가 말은 하지만 건강하게 살 수 없다면 내가 자식들한테 부담을 안 지기 위해서 준비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당장 제 어머니를 모시면서 제가 느낀 결과거든요. 그래서 치매 환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치매보험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구분을 딱 하시면 돼요. 손해보험사 치매하고 생명보험사 치매하고 두 개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여기는 아까 얘기한 CDR 경증이 CDR 점수 1점부터 주거든요. 2점, 3점이에요. 요 점수가 되면 진단금을 1000만 원에서
또는 2천만 원, 3천만 원 줍니다. 한 번을 주고 요건 끝나는 거고요. 간병비는 월 80만 원씩 5년까지만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특약도 넣을 수 있는데 요 80만 원씩 5년 받는 이 담보보험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치매보험을 이렇게 진단비를 딱딱 주는데 문제는 얘네는 이게 둘 다 무환급형이 있어요. 무환급형이 일반형보다 보험료가 30% 저렴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렴한 대신에 얘네는 해약환급금이 없어요. 해약환급금이 하나도 없어서 진단을 보험료를 내고 있는 도중에 진단을 받으면 내가 그 진단금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생명보험사는 어떻게 돼 있느냐? 생명보험사는 예를 들어 중증 치매가 2천만 원, 경증 치매가 300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경증을 처음에 진단을 받겠죠. 그럼 300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중등도 2점짜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에서 300을 빼고 700만 원밖에 안 줘요. 즉 진단금 자체로 받는다 보면 이 손해보험사 쪽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여기는 간병비가 5년밖에 안 주죠. 80만 원씩. 근데 생명보험사는 간병비가 월 100만 원씩 종신지급이에요. 제가 보통 90세 만기 아까 치매보험을 가입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보통 90세 만기다 그러면 90세까지만 그 생활비를 주고 끝나야 되는데 생명보험사는 이게 종신지급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계속 요양병원에서 있으면서 그러니까 연명을 했다. 95세까지 연명을 했다 하면 이 종신보험에서 받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 생명보험에는 우리가 보면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무환급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에 대한 그 책임준비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낸 금액의 한 80%, 70에서 80% 정도는 만약에 중간에 납입 도중에 돌아가시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환급이 그런 거잖아요. 납입하는 동안에는 해약환급금이 없지만 납입 기간이 끝난 20년 납을 했어요. 20년 납 이전에 해약환급금은 없죠. 없는 대신에 20년이 지나면서 해약환급금이 내가 낸 금액의 120%, 나이가 젊을수록 120%, 130%까지 생기니까 혹시 내가 한 50대나 60대 초반 정도 됐을 때 내가 그냥 적금이다 생각하시고 5, 6만 원 선에서 생명보험사 쪽을 가입을 하시면 내가 80 넘어서 보통 80이 지나서 내가 치매가 걸릴 수 있는지 아닌지 거의 확률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봤을 때 나는 치매는 안 걸릴 것 같다라고 하시면 찾아서 여행 가셔도 되고 이거는 치매 위험이 보인다. 미리미리 이제 요즘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유지하셨다가 이 치매 보장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과 손해보험이 어느 게 좋은 건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을 더 어려워하고 준비하고 싶고 대비하고 싶은 거에 따라서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치매보험은 다 똑같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굉장히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말을 굉장히 빨리 했는데요. 어린이 보험은 납입 면제 조건, 그다음에 보장 내용이 굉장히 2월 달에 크게 열렸어요. 그런데 지금 5월 들어와서부터 점차 줄이기 시작하거든요. 자, 뇌혈관 질환도 조금 주고 암도 조금 주고 이런 데가 생겼단 말이죠. 없어지는 특약도 생겼고 또 유병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똑같은 상품을 좋은 상품을 안 팔더라고요. 예를 들어 5월 달 초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서는 아주 단품으로 좋은 유병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판매를 했었어요. 그게 2주밖에 안 팔았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미리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잠깐 열리는 이 기회를 안내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미리 전화를 주시고 나의 상황은 이러이러합니다. 나는 이런 보험을 가입하고 싶습니다. 라고 저희들한테 안내만 해주신다면 그거에 맞는 그런 상품들을 준비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보험이요, 생각보다 점점 복잡해지고요. 말도 어려워지고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자, 이 바뀌는 보험을 혼자서 하겠다? 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여러 개의 보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험사의 장점, B 보험사, C 보험사의 장단점을 해서 골라드리는 것처럼 한 번에 고객님들이, 시청자님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 보험사를 만날 수는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하면 좋다? 전문가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게 그런 서비스이니까 급변하는 보험 전문가를 활용해서 내 몸에 꼭 맞는 맞춤 보험을 가져서 어떤 일생을 살면서 갑자기 다가올 큰 위험에 대해서 대비해서 현명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강진옥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를 위한 어린이 보험, 그리고 유병자분들도 유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까지 이런 여러 가지 보험들이 참 유리하게 활짝 열려 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게 최근에 좀 없어지고 보장이 축소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잡으라고 전문가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유리한 보장일수록 이번 달에 갑자기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이왕 보험을 가입하려는 분들은 저희 전문가분들과 함께 상담 나눠보시고 나에게 유리한 보장 좀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저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도 해결해 드리는 거 아시죠? 전화, 문자 번호 계속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데요. 많은 연락 주시고 잠시 후 이어지는 여러분 실시간 상담 시간에 또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 드리고요. 바로 실시간 상담 시간 함께 할게요. 여러분들은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저희 두 분의 전문가분께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와 또 문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고 계신데 먼저 한 분 전화 연결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네, 예. 예, 어떤 고민 좀 있으실까요? 제가요, 20대 이제 초반 된 아들이 있는데, 예. 보험료는 오래전부터 한 20만 원 넘게, 거의 20만 원 좀 내고 있는데, 예.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한 보장을 제가 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방송들 보고 하니까, 예. 그 중요한 보장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 20대 아드님 보험 문의 주신 거죠? 예. 자, 아드님이 정확한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97년생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드님 지금 됐는데, 예. 예, 2008년도에 동부화재 실비 하나 조그만 거 가입했고요. 예. 2012년도에 똑같이 동부생명으로 해서 이제 16만 2천 원 해서 거의 20만 원 보험료 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장은, 예, 요즘에 나오는 그런 보장들이 전혀 없어서 한번 예, 요즘 아무래도 알아보려고. 유리한 네네. 보장들이 많이 나와서 좀 걱정을 예.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보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지금 요즘 방송에 나오는 뭐 이런 이대 혈관계는 전혀 없고요. 예, 정작 보상 받아야 되는 것들은 거의 가입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험료 네. 살펴보니까 거의 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보험료는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보험료도 이게 보장이 좋다면은 가지고 예. 갈 의향은 있는데, 예, 보장 대비 보장이- 보험료가 예. 적절한지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가족력 같은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가족력은 그런 건 아직 따로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광희 전문가님께 도움을 요청해 볼게요. 잠시만 네, 기다려 주세요. 예.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20대이신 아드님 증권 보내주셨습니다. 동부화재에서 샛별사랑 태아보험, 그리고 동부생명에서는 더탑 변액 유니버셜 CI 보험 준비해 주셨고요. 두 가지 모두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이고 총 보험료 20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볼게요. 자, 아들의 보험 문의 주셨는데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이 적절한지 요즘 뭐 방송 보다 보면은 참 유리한 보장이 많은 것 같은데 내 아들의 보험은 어떤 건지 확인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광희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그 아드님이 지금 혹시 뭐 병력은 없으시죠? 네, 지금은 아직은 괜찮아요. 아, 네네. 네. 지금 보험이 이제 2개의 증권을 갖고 계신데 예. 사실 그 예전에 가입하셨을 때는 아마 이 보장이면 다 된다고 아마 가입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예, 보험료가 지금 그 굉장히 높은 금액을 가지고 계셔서 예. 저도 좀 놀라긴 맞진 않아요. 했는데 네, 예, 20대 아드님 보험료 치고는 굉장히 지금 가장 보험료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그 지금 동부화재하고 동부생명권 증권을 좀 봤어요, 미리. 이제 봤는데 지금 동부화재는 그 예전에 아주 그 초창기 때 가입을 하셔서 그 자기 부담금이 없는 실손보험을 잘 가지고 계신데요. 이 보험료도 지금 한 35,000원 정도 내고 계신 것 좀 감액을 하셔서요. 실손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안에 갱신형이 또 여러 가지 특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드님한테는 갱신형이 맞진 않으세요. 지금 그 나이가 아직 어리시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한창 그 경제활동 하실 때쯤에 보험료가 이제 완납이 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예. 지금 같은 경우 이제 2008년에 가입하셨던 거 보험료 좀 줄이셔서 실손만 가져가시고 네.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보험인 건 아시죠? 실제적으로 예, 손해 예. 난 거 보상받는 보험이시고 예, 예. 그리고 동부생명에 가입하셨던 건 지금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예. CI 보험을 갖고 계신데요. 그 방송을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대한 질병일 때만 지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말씀드렸던 아까 말씀해 주셨던 보장 폭이 좁아요. 근데 요즘 보험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보장을 그냥 뭐 한 보장이 됩니다가 아니라 모든 보장이 될 수 있게 보험을 많이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청자님이든 소비자님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보험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냐 모르시는 그러니까요. 분들은 네. 네. 그렇죠. 저도 요즘 막 보면서 느끼고 네. 있어요. 예. 그래서 첫째적으로 이제 실손은 준비를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3대 진단비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위험 대비 보장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CI 보장을 갖고 계시는 거는 보통 우리 이제 뭐 대표적으로 암, 뇌혈관 쪽, 심혈관 쪽을 말씀드리는데 그 동부생명 CI 보험 같은 경우는 뇌출혈이라 그래서 정말 네. 그 혈관이 터져야지 지급이 되고 또 거기다가 예. 어느 정도 그 장애 진단이 나와야 지급을 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모르셨던 분들은 좀 이제 한 번 더 숙지해 가는 개념으로 해서 정말 중대한 질병일 때만 지급을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좀 보강을 좀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왜 병력을 여쭤봤냐면 네. 보통 이제 뭐 젊으신 분들도 요즘에 뭐 급성 간염이든 이제 여러 가지 뭐 디스크든 이런 진단을 갖고 있어서 리모델링 할 때는 분명히 이거를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플랜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미리 건강하실 때 말고는 특별히 없어요. 네,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 예. 제가 그 지금 요즘 트렌드가 뭐가 바뀌었냐면 첫째적으로 이제 저해지환급형이라 그래서 네. 보험료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표준형에 가입을 하시는 것보다 한 30% 정도 저렴하세요. 거기다가 이제 또 뭐가 바뀌었냐면 그 저해지라는 것은 이제 납입 기간에는 해지환급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납입 기간이 딱 끝나는 동시에는 해지환급이 한 140%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보험료도 저렴하게 가져가시고 나중에 뭐 이제 그때 가서 건강하셔서 리모델링을 다시 하실 상황이 되시면 또 이벤트 자금으로 또 쓰실 수 있는 또 그런 용도로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납입 면제가요. 지금 역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린이 보험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이 진단이 나오면 납입 면제가 된다. 이제 그런 건 익히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이제 암이 아닌 거 있죠. 유사암. 모양은 암이지만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유사암이 진단만 나와도 면제가 되는데
예. 지금 같은 게 흔히 요즘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갑상선암이라든지 대장 전막내암이라든지 암이 아닌 진단이 나와도 보험료를 전체적으로 다 모든 담보가 면제예요. 보험료 안 내셔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뇌혈관이라든지 심혈관 쪽으로 진단만 받으셔도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납입면제 특약은 오직 어린이 보험에 가능한데요. 예. 지금 우리 아드님이 이제 30세가 안 됐잖아요. 예. 30세 안쪽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어린이 보험으로 충분히 가입이 되시고요. 이런 혜택을 어떻게 보면 이제 특혜죠. 이런 혜택을 네, 받으실 수가 네,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네. 제가 지금 생명보험에만 가입을 하셔서 아마 네. 제가 말씀드리는 특약을 좀 이해하시기 힘드실 것 같기는 한데요. 아니 요즘 방송 좀 봐서 조금씩 그러시구나. 알겠어요. 네. 암을요. 지금 동부생명에는 CI로 가입이 돼 계시지만 일반 암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제가 플랜을 짜드린 거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5천만 원. 네, 유사암도 5천을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아. 근데 보통 우리가 암에서 지급을 우리가 유사암을 할 때는 10% 내지는 20%가 최고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똑같이 100%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뇌혈관, 심혈관도 생명보험에는 특약이 있지 않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유사암도 생명보험에 지금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유사암을 아마 10% 내지 20%밖에는 지급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손해보험 쪽으로 제가 지금 안내를 드리는 것은 보장폭 자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도 돼요? 그럼 네, 됩니다. 이것도 돼요? 그럼 이것도 됩니다라는 아주 쉽게 우리가 소비자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랜으로 짜드렸고, 또 하나는 지금 동부생명을 무조건 제가 정리를 하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왜 그러냐면 동부생명 지금 16만 2천 원을 좀 감액을 하세요. 이제 왜 감액을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안에 입원 특약이라든지 수술 특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종신보험이 거의 한 9만 8천 원 정도 내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사망보험금만 9만 8천 원을 내고 계신 거예요. 한 10만 원 돈이죠.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가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16만 원이 보장이 아니라. 그래서 좀 사망도 좀 줄이고 다른 특약 같은 경우는 좀 삭제를 하셔서 감액을 하시면 한 6만 원 정도 감액이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암, 뇌혈관, 심혈관, 그 다음에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수술 특약이 아무리 많이 줘도 30만 원이 이게 그러니까 일종부터 우리가 드리는데 지금 제가 플랜을 짜드린 보험에서는 수술비가 가장 작게 100만 원부터예요. 최고 2천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랜을 아마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줘요 이러신 분도 계세요. 옛날부터 20만 원 뭐 이랬던 거. 네. 근데 지금은 무조건 우리 아드님 같은 경우 제가 특혜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우습죠. 특혜라는 자체가. 그런데 성인으로 만약에 질병 수술비를 가입을 하신다 그러면 30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드님은 100부터 시작이 돼요. 네, 100만 원부터 최고 2천까지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보장을 다 한다 그래도 지금 사실 7만 6천 원밖에 안 하세요. 그런데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 진단비는 한 번 받으면 끝이죠. 시청자님. 네. 그런데 진단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모든 장기가요. 노화가 올 때가 있어요. 이제 시작이 되겠죠, 아드님도. 시작이 되기 전에 디스크도 올 경우도 있죠. 네. 디스크는 거의 상해보다는 퇴행성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디스크로 만약에 이제 수술하거나 시술하시잖아요. 그럼 이 제가 말씀드린 질병 후유장애라고 있어요. 이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보장을 받고 또 받습니다. 이게 언제까지냐? 90세면 90세 만기, 뭐 하다못해 치매까지도 보장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가 중증 치매가 아니라요. 아주 가벼운 경증 치매부터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실 젊으신 분들 가입하시기에 너무 조건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90세까지 어머. 그래서 리모델링 시기를 지금 적절하게 잘 잡으셔서 요거 제가 이제 자세하게 좀 나중에 더 풀어드릴 건데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우리 아드님은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야외 활동이라든가 이제 활동을 많이 할 시기예요. 많이 움직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했죠.
예, 뭐 상해 후유장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뭐 50% 80%가 아니라 아주 가벼운 3%부터 지급을 해주는 후유장애라든지 네. 뭐 골절이라든지 수술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 손해보험 쪽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좀 정액으로 받으셔도 좀 크게 받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좀 치료비를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좀 기회를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네네. 예전 도움이 많이 되셨죠? 네. 자, 우리 아드님 보험 좀 문의 주셨는데요. 태아 보험은 네. 실비만 좀 가져가시고 이 CI 네. 보험은 보장이 좀 걱정하신 것처럼 작았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최소한으로 가져가면서 어린이 네. 보험이 지금 가입 가능하시대요. 비갱신으로 보장은 유리한데 이 납입 면제할 때 굉장히 지금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지금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보험료 줄여가면서도 아드님 든든하게 보장 좀 준비해 드렸습니다. 예. 네, 잠시 후에 저희가 2차 상담 또 도와드릴 거니까요. 오늘 예, 전화 예, 여기까지 예.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에 대한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방송 보시면서 내가 가진 보험도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은 전화와 문자 연락 주시고요. 문자 하나 열어볼게요. 자, 2496님께서 보내주셨네요. 22세 딸이 3년 전 자궁 내막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어린 따님이 좀 아프셨는데 강진욱 전문가님,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일단 답은 가능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자궁 내막 수술을 해서 일반인보다 다른 약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어떤 거를 하냐면 할증보험료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담보라는 보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증은 내가 이미 자궁 내막 수술했기 때문에 예. 너는 위험군이 높아졌다. 그래서 일반 보통 사람보다 비싸게 보험료를 받는 게 할증보험료인데 할증보험료를 내는 대신에 보장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비싸도 좋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당신은 이런 보장이 이런 위험이 있군요. 그러면 3년 또는 5년 이내 보통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갖고 부담보라고 정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담보 연수가 앞에 붙어 있는 부담보는 자, 내가 치료를 해도 돼요. 그 대신 그 기간 안에는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보험료는 일반인하고 똑같이 가져가고 그 대신 내가 보장을 못 받는데 예를 들어서 2년 부담보가 나왔어요. 그럼 2년 동안 치료를 한 돈은 못 받지만 보험 가입 후 2년이 딱 지난 다음부터 내가 이 자궁 내막으로 다시 무슨 수술을 한다거나 할 땐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전기간 부담보예요. 전기간 부담보는 보험 가입하고 계속 안 하는데 말은 전기간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기간 가입하고 5년이 지나는 시점까지 내가 이 자궁 내막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어떤 진찰이라든지 치료라든지 투약, 수술 이런 게 없어. 난 병원에 간 사실이 없어 라고 하면 그때 이제 5년이 지난 시점에 내가 보험회사에다 나는 이 질병으로 너희들이 부담보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치료받은 이력이 없어. 나는 지금부터 보장을 다시 시작해줘. 즉 5년 동안 치료 이력이 없으면 5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보장을 시작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이때 이제 보험회사에서 동의서를 받아요. 그러면 이게 의료보험공단의 치료 이력까지 다 봅니다. 그래서 그걸 샅샅이 보니까 이 사람이 5년 동안 치료받은 게 하나도 없네 라고 확인이 되면 5년이 지난 시점에 보장이 개시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즉 전기간 부담보는 조금 주의하시고요. 몇 년 앞에 붙어 있는 부담보는 그 기간 동안만 보장을 못 받는데 지금 제가 이분한테 가입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심사 조건이 각 보험사별로 틀려요. 그래서 어느 한 보험사에다 물어보고 안 된다 그러면 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요. 모든 보험사에다 동시에 다 넣어보면 어느 보험사에서는 아까 할증 또는 부담보 내지는 이런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자궁 내막은 암에 대해서만 또는 수술비 약관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는 부담보나 할증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뇌혈관이나 뭐 골절이라 이런 거는 나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라서 그런 것들은 똑같이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전문가를 활용하시면 혼자서도 여러 군데 보험사 심사를 다 넣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의 그 보험을 찾아서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어요.
네, 할증이 되더라도 전체 보장받는 방법 그리고 기간이 있는 부담부로 가져가셔도 그 이후에는 다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전기간 말고 기간이 있는 부담부인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도움 드릴게요. 보험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2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많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 거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